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내곡동 특검 임명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 난동 사건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여야의 특검 합의 재추천을 요구했는데요. 특검법상 청와대는 거부권이 없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희 민주당이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 분을 특검으로 지명해야 됩니다. 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추천한 것은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개원국회 8월 임시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단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는 우리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예.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을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새누리당 법사위원과 법사위원끼리 예. 그리고 박기춘 원내수석과 김기현 원내수석 간에도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는 법사위원들에게 물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배수로 4사람 후보를 추천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법사위 간사가 그 4분의 명단을 가지고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한테 보여주니까 예. 부적격하다라고 하면서 새누리당 간사가 10분의 후보를 저희한테 추천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틀린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춘석 간사가 가지고 와서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공개를 하니까 이건 월권이다. 예. 추천권은 우리가 있고 우리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10명을 추천하느냐. 예. 그렇게 하면서도 그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추천한 사람 한 분이 새누리당 그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예. 있어서 잘 협의가 됐습니다. 이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협의가 잘 됐는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에게 추천이 오는 분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과거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고 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선 당시 법률 멘토였고 예.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돼요. 예.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추천을 안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우리 대통령 후보의 법률 자문단이라고 하면은 뭐 곤란하겠죠. 정치적으로 정당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제가 양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 계시는 분에게 몇 번 전화를 해서 연결돼 가지고 물었더니 예. 본인도 그러한 이유로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협의한 분이 알겠습니다. 안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을 추천한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다는 주장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협의와 합의를 예.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발표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또 반대로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뭐 저도 하도 저한테는 사퇴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예.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사위 쪽에서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많이 담당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법사위 간사들 여당 간사가 당에 보고를 했을 텐데 사무총장이 서경수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건 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집 사정은 복잡하니까. 그 지금 내일 이제 시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만일에 임명을 안 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엄연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 되고요. 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저는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저희가 추천한 김영태, 예. 이광범 이 두 변호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표시한 거지만은 예. 결국 저희 민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실정법을 감안해서 내일은까지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럼 그 다음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군요. 내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 일단 알겠습니다. 내곡동 사저특검 후보자 추천을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 시한은 임명 시한은 내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내곡동 특검법이라는 건 지난해에 사저 문제로 경호처장이 경질되고 예. 대통령이 정치적 상처를 받았죠. 예. 정치적 책임은 졌죠 이미. 예. 사저 추진 과정에서 지금 사법적 책임 여부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원상 회복이 되었는데 사법적 책임까지 또 특검까지 조사한다는 과다한 지적은 있으나 예. 이미 여야가 개헌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여야 합의 후에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청와대가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절차상 문제를 들어갖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당당하다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되죠. 예. 법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예. 우선 느낌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예. 당당하다면 수용을 해야죠. 예.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다면. 예.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여야 협의 후에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와 합의는 틀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새누리당하고 형식적으로 한 두 분 협의하고 추천해 보면 거기 잘못된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이유로 마치 특검 임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이의 과정에 정치 관리를 잘못해놓고 예. 당당하지 못하게 해놓고 마치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예. 좀 제가 맞지 보기에는 않다. 꼼수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버리는 여야 특검 후보 논란이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4일자 사설인데요. 새누리당이 당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특검법을 받아들였던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절대 함께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이름을 보고 나서야 이렇게 가다간 특검 수사가 대선에 부담을 주겠구나 걱정하면서 제동을 걸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민주당도 이번 특검 후보권에 대해 여야 협의가 불충분했다는 여당 쪽의 항의를 묵살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킨 것이 현명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201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이 149명, 민주당이 128명이다. 12월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여야 협력 없이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의석구조다. 가반 의석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야당 쪽은 특히 그렇다. 민주당이 여야의 정치적 양의의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내다보지 못하는 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임명을 갖다가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새누리당과 원만하게 협의하지 않고 추천했다고 이제 은근하게 돌려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아까 그 손석희 시선지 중에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일보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편을 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이미 법으로 합의한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는 사법 위반이니까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정도로 기사를 마무리한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편파적 정략 특검하면 법원이 심판할 수밖에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5일자 사설인데요. 국회가 의결하고 이 대통령이 공포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많은 논란을 불렀다. 내곡동 사저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전부 추천한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과거의 특검법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특검이 이제 특수하게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를 갖다 모두 추천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아주 해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특검이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은 다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과만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대로 된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 19대 국회가 개원할 때 새누리당과 강경하게 협의를 해서 특검 추천권을 갖다가 민주당이 모두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19대 국회를 갖다가 일찍 개원하지 않는다고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다 얻어낸 게 지금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포한 이상 따르는 게 옳다. 오히려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를 해서 이렇다 할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혹을 확실하게 씻어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곡동 사건은 정말 누가 봐도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다분히 많거든요. 대통령 사저를 갖다가 아들 명의로 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아들이 그 지불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갖다가 아들 명의로 넘겨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격한 위법 사유거든요. 이런 위법적인 사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검을 거부한 건데 뭐 동아일보는 이제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는 끈떨어진 연신세나 다름없다고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막 말하는 거죠. 특검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설을 쓴 기자 본인도 아마 내곡동 사건이 절대 무혐의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맹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는 거죠. 이제 레임덕이니까는 볼일 다 봤다는 것입니다. 참 냉혹한 세상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대통령은 특검 임명하고 특검은 중립 지켜야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5일자 사설인데요.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특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사태를 막자면 당연히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앙일보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3사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고 끝낼 중앙일보는 아니죠. 물론 청와대와 여권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대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있었다.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사실상 조사까지 맡게 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특검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라고 딱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게요. 기존의 특검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임명된 그 특검은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중앙일보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일전에 스폰서 검사 특검이 생겼을 때 많은 그 진보 언론들에서 범죄 당사자인 검찰이 자신들을 갖다가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던 중앙일보가 이번에 내곡동 특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일이죠.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끝으로 이제 특검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글을 남깁니다. 청와대가 특검을 임명할 경우 남은 과제는 특검 활동의 공정성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출발하는 특검인 만큼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특검 활동 기간은 대선 캠페인과 겹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바람에 휩싸일 경우 아무리 특검이 철저한 사실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앙일보의 지금 이 마지막 말은 하나의 예고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곡동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하게 진행되고 그 여파가 새누리당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그때 중앙일보가 이제 특검이 이렇게 대선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지금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거죠. 네, 이렇게 조중동 3사의 기사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세 신문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최후의 구원투수였던 조중동마저도 그 곁을 떠난 셈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조중동은 모두 한결같이 이번 특검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모두 추천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이 지적이 차후 내곡동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질될지를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진보 언론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신문의 기사입니다. 법을 어기는 대통령 안 돼요 다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5일자 기사인데요. 민주통합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특별검사 추천에 청와대가 이 일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용한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절차를 문제 삼은 재추천 요구가 온당한 일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졌는데 막판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특검 추천이 명문화된 법안을 수용할 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러는지 속내가 궁금했다. 민주당의 특검 추천 행사를 규정한 법안에 합의했던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같은 말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그렇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는 조문이 있는데 추천 때 협의하기로 한 구두 약속을 빌미로 협의가 없었으니 절차 위반이라니 법조문과 구두 약속의 무게를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나 싶다. 합의와 협의의 말 뜻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그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가 합의와 협의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왜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때를 쓰냐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신문은 내곡동 사건이 특검으로까지 번지게 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내곡동 특검법은 검찰 불신의 소산이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용으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788평의 매입 자금은 국가예산 낭비 시비를 일으켰다.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산 부동산 차명 취득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전원 불기소 처분이었다. 아들을 한 번 불러 조사해보지도 않고 내린 이 결론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논현동 사저를 젖혀놓고 내곡동에 호화로운 사저를 마련하려던 탑벌 행위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때 내곡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어이없는 행위에 다들 진짜 많은 분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를 갖다가 불러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조사한 다음에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건 정말 검찰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걸 증명해 보인 예였죠. 그러면서 내일신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명박 대통령을 비꼽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의 정점에 선 사람이다. 국헌 준수를 국민 앞에서 선서한 사람이 특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추천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이 앞장서 법을 위반한 사례로 기록될 뻔했다. 사적인 일로 또다시 법을 어기는 초유의 대통령을 갖기는 싫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이 10월 6일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10월 5일 저녁에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이제 특검 임명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서 특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좀 궁금했습니다. 특검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이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특검 임명을 했네요. 뭐 사실 특검 수사를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라도 탄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삼모사처럼
지금 몇 달 먼저 탄핵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탄핵을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요. 그래도 좀 기왕이면은 몇 달이라도 더 이명박 대통령을 과천 교도소로 모시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사설인데요.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 가당치도 않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4일자 사설인데요. 청와대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 청와대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영태 이광범 변호사가 진보 성향이 강해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닌가. 수사받은 피의자가 검사가 강성이라 싫다. 약한 검사로 바꿔달라는 격이다.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터무니없게도 특검 임명을 갖다가 거부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를 지적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처신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재추천 요구가 이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 참모회의에서 결론 내린 것이다 라고 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두고 대통령 뜻도 모른 채 참모들끼리 논의해 언론에 발표했다는 얘기다. 사실이라면 참모들의 월권이고 거짓이라면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어 여론을 떠본 게 된다.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유치한 꼼수인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는 결국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걸 구태여 그냥 청와대 홍보수석이 잘 모르겠다, 뭐 참모회의에서 결론 내린 거다,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행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MB 정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5년 동안 견뎠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몇 달 남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도 법 지켜야 특검 임명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이제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모두 입을 모아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특검 임명을 빨리 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방송이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왔던 그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그 인터뷰 내용도 짤막하게 소개하는데요. 절차 문제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며 사법적 책임이 없고 당당하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검을 수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권 주류, 그러니까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는 그 새누리당의 비주류고 이제 주류 인사들의 얘기를 갖다 소개하는데요. 여권 주류는 특검 후보를 여야 합의로 다시 추천해야 한다며 청와대 편을 들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내도록 합의했는데 이번 특검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해준 바가 없다며 여야 협의를 다시 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특검을 진행해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합의와 협의를 갖다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이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갖다가 잘 모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합의와 협의를 갖다가 헷갈리게 발표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이 민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고 협의만 하게끔 했으면서 마치 협의가 합의라는 듯이 합의를 안 했으니까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언어도단이죠. 근데 사실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협의했던 사항을 갖다가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갖다가 협의했을 때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지도의 고공행진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대세론이 한참 대세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역사 발언 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건마저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이렇게 자신들이 말했던 걸 갖다 뒤집어서 합의와 협의를 갖다가 헷갈리게 말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정말 궁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그러는데요. 과연 이 궁지에 몰린 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의 기사인데요. 여야 합의 무시하고 추석 연휴 틈타 일방 추천, 내곡동 특검 후보 알고 보니 민주당 기습 추진?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3일자 기사인데요. 뉴데일리는 아예 기사 제목에
여야 협의라는 말을 빼고 여야 합의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뉴델리의 기사만 보면 마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던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델리는 새누리당 서병수 선거대책본부장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공정한 인사, 특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해왔는데 약속을 가볍게 어겼다.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한 채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추석 연휴를 틈타 민주당의 기습적인 정치 폭거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 정략적인 구태를 보이고 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사퇴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맨날 자기한테 사퇴하라고 한다고 그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도 끌어들이는데요. 문재인 대선 후보도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이네요. 어차피 특검은 지금 임명됐고 내곡동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변치 않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뉴데일리가 왜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조중동은 그래도 메이저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협의와 합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혼동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뉴데일리는 아예 협의란 말을 빼고 기사 제목에 합의라는 말을 넣어서 민주당이 마치 합의를 갖다가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낸 것입니다. 이 기사만 본 사람은 정말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갖다가 선정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기사에서 이제 새누리당 서병수 선거대책본부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진짜 거대 정당은 새누리당이거든요. 국회의 의석 절반 이상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 이렇게 야당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미래를 갖다가 예견하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 언론인 뷰스앤뉴스의 기사인데요. 고개 숙인 MB, 이광범, 내곡동 특검 임명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5일자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뷰스앤뉴스 기사 이전의 기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특검 임명을 거부해서 이제 빨리 임명하라고 재촉하는 기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뷰스앤뉴스의 기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마감기일에 특검을 임명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정신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자기가 소크라테스인가요? 이런 말은 평소에 정말 법을 잘 지켜서 위법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해야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전과 14범에 껐떡하면 사기치는 사람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이전까지는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요.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레임덕 상태가 되자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꼭 개그 같네요. 국민들을 웃기려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앞으로 쥐크라테스라고 불러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뷰스앤뉴스는 최금락 홍보수석이 덧붙인 말을 갖다 소개하는데요. 최금락 홍보수석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와대 내부의 의견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명박 대통령을 과천교도소로 모시고 싶으니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운 겨울을 과천교도소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임덕 시점이 됐으니까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진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진짜 정책들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레임덕 상태가 된 이명박 대통령을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분노가 좀 희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은 죄과를 톡톡히 치러야죠. 차후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이 화해의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죄를 갖다가 무마해주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상식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자신 주변 사람들이 온갖 비리와 죄를 지어도 다 대통령 사면권으로 사면시켜서 죄값을 치르지 않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상식을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뷰스앤뉴스에서는 마지막으로 특검으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상훈 현 대법관의 동생인 이광범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광범 특검은 앞으로 열흘 동안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직무수행 준비를 거친 뒤 30일간의 수사와 필요시 15일 이내의 연장 수사를 통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밝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 등의 소환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뷰스앤뉴스의 바람인 것 같네요. 이시영 씨가 하루빨리 소환돼서 수사를 받길 바라는 그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가 그동안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돼서 반바지에 스랩바를 신은 채 히딩크 감독과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 외에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이참에 말끔한 정장을 입고 검찰청 앞에서 후레쉬 세례를 받은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기사를 다 살펴봤는데요. 뉴데일리를 제외한 정상적인 모든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이 아닌 척 꼼수를 부려서 특검을 재임명해보려고 한번 했는데 자신의 편이라고 여겼던 보수 언론마저 이렇게 입을 모아 빨리 특검을 임명하라고 재촉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특검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MB 정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는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 임명을 한사코 막으려 했던 걸까요? 그동안의 특검은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검사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특검의 최근 활동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2007년에는 편법 유산 상속 혐의를 수사했던 삼성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법원장 또는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던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로 끝내서 결국 재벌의 편법 유산 상속을 사회적으로 용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그리고 역시 2007년에 BBK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때 역시 대법원장 또는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던 정호영 특별검사는 주어가 없다면서 동영상과 명함 증거를 무시한 채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때 정말 주어가 없다는 말이 대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정호영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한 덕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5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2010년에 스폰서 검사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실 검찰이 범죄 당사자인데 그런 범죄 당사자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야당의 의석수가 너무 적어서 결국 정권과 검찰 입맛에 맞는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이때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이 민경식 특별검사인데요. 이 민경식 특별검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꼴랑 4명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자였던 박기준 부산지검 검사장은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기준 부산지검 검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최승호 PD수첩 P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 검사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사장님은 이분하고 절대로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 네네. 지금 여기 그 친구가 자기의 범행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정과도 있고 부인을 하는 그 사람 말을 가지고 검사들한테 왜 자꾸 묻는 거요? 아, 예.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왜 확인을 하는데? 예, 그분 주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경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확인하는 거는 지금 그 친구가 법정에서 증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범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 PD가 지금 같이 가공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딱 오늘 시간으로 3시 반에 딱 한 5분 전부터 내가 딱 이야기를 하거든. 예. 내가 다른 사이트로 아마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이제 그 형사적인 조치도 내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질문을 드릴 수조차 없도록 하시면서 지금 경고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로 아니, 이거 뭔데? 니 뭐 하는, 무슨 PD야? 예.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 박기준 검사장은 홍 사장과 한두 번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홍 사장과 박 검사장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이야기하니까 지금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그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한 유지가 된다 이런 거는 서로 느끼는 거잖아. 통화 내용은 두 사람이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지난해 6월 21일 통화한 기록도 남아 있었다. 이날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임해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에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내정된 날이었다. 천성관 총장이야? 네. 발령이 났어. 언제? 기억이 났어, 지금. 천성관 총장이 됐다고? 네. 그러면 뭐 엄청난 인사가 있네. 20기, 21기 다 나가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내 사장이 전화 왔구나. 내가 지금 통화 좀 해야 된다. 내 지금 천성관 아주 친하거든. 그러면 무조건 뭐 발령 난다. 그러면 네. 그러려면 뭐 부산이나 뭐 검찰국장이나 두 자리 중에 간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이제 검사장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이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됐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사안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협박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박기준 검사장조차 기소를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게 졸속 수사로 끝냈죠. 그래서 정말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2011년에 디도스 사건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 디도스 특검 역시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태석 특별검사에 의해서 윗선은 없다라는 결과만 남긴 채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죠. 이렇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특검이 있었는데요. 동아일보는 공정성을 위해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동아일보가 말하는 공정한 추천 절차에 따라서 뽑힌 특별검사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검사들의 이름을 우린 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삼성 특별검사 조준웅, BBK 특별검사 정호영, 스폰서 특별검사 민경식, 디도스 특별검사 박태석, 이 4사람의 이름을 다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4차례 있던 특검이 모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진짜 민주당이 작심을 하고 추천권을 갖다가 자신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19대 국회의 개원을 막아가면서까지 투쟁한 끝에 이렇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등신 같다고 많은 욕을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민주당을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내곡동 특검이라는 이름의 고양이 앞에 놓인 쥐신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달아나 보려 하는데 조중동조차도 이명박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신새인 거죠. 그동안의 특검은 모두 방울 달린 고양이였는데요. 이번 특검은 방울이 달리지 않은 고양이라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내곡동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낼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내곡동 특검의 수사 결과와 그 수사 결과로 인해서 대선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정말 주목되는데요.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지 않는 이상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19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날이 부디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